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8월은 이제 단원별 예상 문제입니다. 지금 기출문제가 아니라 예상 문제. 책 새로 나오면 그 책 가지고 미리 풀어보시면 됩니다. 아마 학원에서 책 나오면 나왔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자, 오늘 했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게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도 반드시 시험에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민법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에서도 민사특별법이 한 문제 나오고요.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작년 7월 31일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바뀐 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 계약갱신요구권하고 다르다고요. 주택은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고 상가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더라도 주택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주인한테 말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가는 계약갱신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는 세입자가 나가겠다는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단 상가도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세입자 나가겠다고 하면 되죠. 지금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이 입법 예고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망해가지고 폐업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해지 통고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로 바뀔 예정입니다. 시험 보기 전에.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하고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택하고 상가하고 차이 나는 게 주택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해야 되고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죠. 오늘 프린트 내드렸잖아요. 비교되어 있는 프린트. 그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매는 한 문제 나오는데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기출문제 나왔던 거 위주로 보시라고요.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최고가 매수신고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매수신청 대리는 그냥 규칙, 예규, 조문 그대로 보면 됩니다. 한 문제는 시험에 출제됩니다. 중개업하고 차이 나는 거 보면 된다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7일 이내 등록 처분 통지, 매수신청 대리는 14일 이내. 중개사무소 업무 정지되면 출입문에 표시해야 될 의무가 없지만 매수신청 대리는 표시해야 된다. 중개사무소 업무 정지는 6월 이내인데 매수신청 대리 업무 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다.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이 다 받는데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는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인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이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차이 나는 거 비교를 하시라고요. 모든 과목 다 비교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고득점 하려면. 농지법 작년에 개정된 부분입니다. 농지법. 오늘 진도는 아닙니다만은 원래 최단기존속 기간이 3년인데 임차인이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나 단연생 식물재배지는 최단기존속 기간이 3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5년. 3년이 아니고 5년이라고요. 5년.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농지법 작년에 개정된 부분이에요. 이게 작년에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된다. 1년 이내에 처분 의무기간.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하고 최초 처분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그리고 2번도 작년에 바뀌었는데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만 위탁경영이 가능한데 밑입니다. 밑. 농업인. 자기가 농사 지으면서도 위탁경영 가능하다고 이제 60세 이상 5년 이상 농사 짓던 사람은. 그리고 자기가 거주하는 시군뿐만 아니라 연접하고 있는 시군에 있는 소유농지도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임대차, 사용대차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지법 시험은 요 3번이 우리 중개실무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주말 체험용농. 세대원 합산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 합산이죠, 합산. 세대원 각각 X.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 중개실무에. 주말 체험용농. 3번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다. 이거 5번도 신설 냈어요. 모자, 건강보호 등을 위해서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 또는 임대, 무상사용대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임신 중이거나 분만 6개월 미만인 경우도 추가했다. 분만 6개월 미만인 경우도 직접 농사 안 짓고
임대차, 상임대차 가능했다고요. 저는 어머니가 저 놓자마자 바로 모시보러 나갔다더라고요. 할머니한테 혼났다더라고. 빨리 안 나고 뭐하고 있냐 이래가지고 바로 농사 지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연세 드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온 뼈가 막 으스러지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우리 6개월 암기 프린터 42번 몇 번에 있어요. 이게 암기 프린터에 없는 게 거의 없어요. 42번에 이게 있는지 모르겠다. 제가 큰 소리 치놓고 없을 수도 있겠네. 16번에 있네. 16번에 있죠? 농지 위탁 경영 분만 후 6개월 미만 가능하다고요. 16번 밑줄 쳐놓으세요. 42번에. 암기 프린터 이거 보면 볼수록 정말 잘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린 걸 보면 시험 보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불고 하는데 미리 좀 보시라고 제발 부탁하건데 미리 자꾸 읽어봐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자꾸 읽어보고 또 문제 풀고 이러면은 나중에 고득점 가능합니다. 답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암기 프린트 53번에 나와 있잖아요.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관에서 받아야 되죠.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습니다. 지방법원장이 아니고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그 법원 행정처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불가능하다고 돼 있죠. 53번 프린터. 답 2번입니다. 제발 문제 이것도 미리 풀어보셔야 돼. 쉬는 시간에 아침에 좀 일찍 오셔서 풀어보고 쉬는 시간에 풀고 해야지. 내일은 할 시간 없어요. 내일은 또 내일 과목이 있어요. 자, 이거 우리 요약집에는 없었는데요. 이게 뭡니까? 지금 세입자가 계약갱 현혹을 하니까 주인이 직계준비석이 또는 주인이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내놓고 다른 데 세를 놨으면 세를 놨는지 안 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 세입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고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 등을 열람 요청할 수 있어요. 그 아닌 것,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요거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만 요청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데 임대차 계약서 분실하고 없어요. 그러면 요청할 수 있는 거고요. 전 세입자는 주민등록번호 몰라도 이름만 알고 보증금만 알면 현 세입자가 누군지 알면은 그 주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세입자라면 주인이 살겠다 또는 아버지가 살겠다, 누가 살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아버지 이름이 뭐냐, 누가 살 건지 정확하게 언제부터 살 건지 알려주십시오. 그 네가 그거 왜 알아야 되는데 하면 그거 뭐 안 알려주면 그럼 저는 계약갱신 요건을 수락한 것으로 보고 이사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으라고 말로 하지 말고, 말로 한 거 나중에 법원에 증거 제출하려면 녹취록 작성하려면 몇십만 원 들어가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으라고요. 그러면 흥분할 필요도 없더라고. 저도 그 법률관계 그 막 상대방에서는 감성적으로 요구하더라고. 사기꾼아 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말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법적인 용어로만, 예,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법으로 그냥 딱 욕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라고요. 누군지 알아야, 왜 그럼 알아야 되냐 물어보면은 만약에 세 전에 보내고 직접 산다 해놓고 안 살면 손해배상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누가 사는지 주인 아버지 산다면 아버지 이름이 뭔지 물어봐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이거 임차인 이름은 알 수 있잖아요. 여긴 안 적어놨는데 임차인 이름은 알 수 있어요. 열람할 수 있어요. 그럼 아버지 산다고 했으면, 왜냐하면 아버지는 성이 같으니까 알 수 있는데 할머니하고는 성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임차인하고. 딸하고도 성이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들하고 임차인하고 성이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 있죠. 요즘은 그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더라고요. 아버지 성 안 따르고. 그러니까 꼭 물어봐야 된다고요. 단 주민등록번호 요거는 계약, 임대차 계약 당사자만 요청할 수 있다고요. 임차인,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러면은 열람 요청할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라고요. 2020년 12월 10일 날 개정됐습니다. 옛날에 1개월 전까지였죠.
공부하십시오. 이거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15문제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1시간 넘게 걸려요. 다 못하고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찾아서 공부하십시오. 계약갱신 요건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 존속 중인 임대차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10년을 살았던 20년 살았던 거 필요 없고요. 아직 한 번도 행사 안 했다면 계약갱신 요건은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다고요. 기존 임대차도 2020년 7월 3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전에 했던 계약도 적용됩니다. 이거 변호사, 이것도 현업에 있는 분들 많이 묻더라고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2020년 7월 3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그럼 변호사도 모를 수 있어요. 부칙에 나와 있다고, 부칙의 시행 시기가. 부칙을 보시면 돼요. 부칙을 안 보면 시행 시기가 모르죠. 경미한 과실이 아니라 무슨 과실? 중대한 과실이라고 했잖아요. 중대한 과실이라는 말 4번 들어간다고 했죠. 착오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없다고 했죠. 경미한 과실 X입니다.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게 시험 기출문제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말소 기준권리, 이거잖아요. 지금 최선순위 말소 기준권리, 요 저당권보다 밑에 있는 전세권, 임차권은 이 말소 기준권리에 대항 못하잖아요. 그럼 방 빼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최선순위 임차권은 대항력 주장할 수 있죠.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이 압류보다는 우선하잖아. 이게 임차권이 압류보다는 우선하지만 저당권, 건저당권, 이 최선순위 건저당권 대항은 대항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소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임차권이나 전세권은 인수되지만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말소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소멸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세입자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선순위 은행 융자가 있으면 나중에 경매 넘어가면 방 빼야 된다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경매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냥 그 부분은 포기해도 돼요. 모르는 거, 그건 너무, 이게 경매는 광범위하니까 이걸 기초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이거는 6억 초과가 아니라 6억 이상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암기 프린트 13번에 있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여기에 6억 초과하는 경우에 만 했기 때문에 X잖아요. 만자가 들어갔으니까 X죠. 초과는 그 숫자 제외잖아요. 만자 들어가서 X죠. 또 법인인 경우에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되죠. 주택법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주택임대차 신고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 신고한다고 했어요. 오피스텔도 전월세 신고해야 되지만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은 제출 안 한다고요. 주택법상 주택에는 오피스텔 들어가지 않잖아요. 준주택이죠. 주택법에서는. 답 5번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원 홈페이지에 가면 이게 해설 나와 있죠. 보고 싶으면 학원 홈페이지에서 해설을 보시면 됩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리언이네, 리언. 국가가 전자문서로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냐면은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는 전자문서 안 돼요. 단독으로 하는 거 안 됩니다. 근데 국가가 단독으로 하는 거는 국가가 사기치지는 않는다고요.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하면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에 맨 밑에 전자문서로 안 되는 거 적어놨잖아요. 그래, 이번에 또 이게 자꾸 보니까 문제가 논란 여지가 있는 게 많네요. 오늘 토요일 날 시험 문제 보니까
정정신청,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는 취지로 나온 거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 있었죠? 있었죠? 있었어, 없었어요? 그 문제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정정신청, 변경신고. 단, 이건 전자문서 안 돼요.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암기 프린트 14번에 있잖아요.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은 전자문서 안 된다고 돼 있죠? 변경신고도 원칙적으로는 전자문서 가능한데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은 전자문서 안 된다고요. 옵션 비용, 이것도 이거 분양 가격, 옵션 비용, 선택 품목도 전자문서 안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에 토요일 날 정정 변경은 전자문서 가능하다. 이거는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다고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이걸. 이거는 위험은 전자문서 가능해. 공동으로 합의에 의해서 해제 신고하는 경우는 전자문서 가능해요. 근데 한 명이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해제 신고하는 건 전자문서 안 되죠? 암기 프린트 50번에 맨 밑에 있어요. 그 답은 2번입니다. 2번. 두 개, 니언하고 미연 두 개는 전자문서 됩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이네요. 아, 5번이 아니고 4번이네요. 4번.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인데요. 이번에 토요일날 모의고사에도 광고에 대한 거 나왔을 거예요. 광고는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높은 가격으로 표시광고 유도하여 시세에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높은 가격으로 광고 유도하면 우리 아파트도 10억을 올리라. 옆에 아파트는 10억인데 왜 우리는 5억으로 적어놨냐 하고 와서 업무 방해하면 그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개업 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광고하면서 보조원 이름을 적거나 성명, 소연 등을 적지 않거나 소면, 종가형, 총사방, 대개, 입주관, 암기 프린트 25번 맨 밑에 있는데 이런 거 안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답 4번입니다. 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높은 가격으로 표시광고를 유도해서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죠. 해당되지 않는 거는 이거는 위험 이건 뭡니까? 부당한 표시광고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라고 했죠. 요거 하나만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나머지는 모두 시세 교란 행위잖아요. 우리 아파트도 10억 밑으로 내놓지 말자 해가지고 뭐 커뮤니티 이런 거 올려가지고 시세 교란 행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답 2번입니다. 틀린 것. 답 2번입니다. 요거는 뭐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근데 확인 설명서 서식에 대해서 한 문제 나오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 요약집에도 서식 있죠. 확인 설명서 서식을 꼭 한번 보시라고요.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중개사무입니까? 아닙니까? 국민임대주택, 10년 임대 후 분양 이런 거 중개사무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LH나 이런 데서 모집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SH 뭐 경기도시개발공사 LH 이런 데 들어가 보니까 지금 경기도시개발공사에서도 저기 남양주 그 뭐죠? 남양주 인기가 있는데 진건 지고 있는데 그 엄청나게 집값 많이 오르는 데 있는데 거기도 지금 임대주택 분양 많이 하더라고요.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하반기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SH나 LH나 또는 경기도시개발공사 이런 데서 입주자 모집하지 개업공개사가 중개할 성질이 아니죠.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도 임대주택이죠. 행복주택 박근혜 정부 때 행복주택이라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행복주택이라 하더라고요.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지구는 지금은
공공택지지구로 바뀌었어요, 명칭이. 어쨌든 공공임대주택은 중개상물 아니니까 적을 필요 없다고요. (13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3번.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된다고요.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되고요. 이거 뭐냐 하면은 작년 2020년 9월 29일부터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왜? 코로나로 한시적으로 손님 없어가지고 지금 월세 낼 돈이 없다고 해서 그냥 내쫓고 권리금 회수기에도 보장 안 해주고 하면 안 된다고요? 단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된다고요. 이 한시 규정이 지금은 끝났죠. 이미 6개월 넘었잖아요. 지금 9월 29일부터 6개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인터넷에 유튜브에 제가 이런 걸 제목을 하나 올렸어요. 강의를. 8개월 연체해도 세입자 내쫓을 수 없다. 그 제 유튜브 채널 중에서 그게 인기 최고 많아요. 조회수 최고 많고. 그 자극적인 걸 해야 일반인들이 보더라고요. 학생들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세입자가 6개월간 연체해도 내쫓을 수 없다. 맞잖아요. 6개월 연체하고 또 2개월 더 연체해도 3기가 아니잖아요. 9개월 연체해야 3기죠. 이 6개월을 포함한다면 8개월 연체해도 못 내쫓는다고요. 극단적으로는. 뭐라고요? 3기? 그 3기인데 3기의 차임액인데 이게 IMF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거는 뺀다고요. 그거 빼고 3기라고요. 어디에 몇 번에? 그래, 2기를 연체한 상태에서 6개월 더 연체해도 8개월 연체해도 못 쫓는다고요. 이거는 6개월간 연체한 거는 포함 안 시키니까 3개월 연체해야 되는데 3번이 답입니다. 일단 넘어가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14번 틀린 것은 답은 3번입니다. 계약갱신 요구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칙에 보면 다 존속 중인 임대차도 적용된다고 돼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생긴 특례 규정이라고요. 소상공인들이 월세 못 내가지고 망이 생겼으니까 6개월간 연체해도 세입자 못 내쫓는다고요. 이거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고요. (1번이) 답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택은 계약갱신요건에 의해서 갱신되더라도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상가는 안 된다고요. 1번이 답이라고요. 단 상가도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되면 세입자 나간다고 하면 되죠? 근데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만약에 4년 계약했는데 4년 더 계약갱신 요구를 해서 연장되면 4년 더 연장한다 해놓고는 당장 또 나가겠다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인은 4년간 월세 다 까버리도 된다고요. 보증금에서. 그래서 지금 입법 예고된 게 단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안 돼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폐업을 한 경우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바뀔 예정이라고요. 시험 보기 전에.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만으로도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 만들어진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2차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거 갈등 느끼고 그래요. 전혀 갈등하지 말고 이 괴로움을 잘 넘겨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작년에 2차까지 했으면 다 될 건데 시험 보다가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언니가 우리나라 사람은 시험 잘 봤냐 하니까 예의상
못 봤습니다. 그냥 사양지심 있잖아요. 못 봤는데 이렇게 했다면 언니가 못 봤으면 가자. 1차 떨어졌으면 2차 볼 필요 없잖아 하고 데리고 와버렸어요. 집에 가서 채점해보니까 1차 75점 나왔어요. 2차도 봤으면 합격했을 텐데 1년 더 재수해가지고 떨어졌어요. 또 한 문제 때문에. 그래가 또 1년 더 하고 이거 엄청난 그렇게 1년이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1억 넘게 차이가 난다고요. 여러분들 1년 동안 학원비 얼마 안 들지만 다른 데 가서 돈 벌 수 있는 걸 못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